이제 그때 대표님이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살아내려면 연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어 적절하게 이 비즈니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 기능적으로 또 써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늘 하던 대로 네, 해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변화가 막 심한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기존에 하던 거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예. 질문이 오늘은 되게 뾰족하고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방향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그냥 나누는데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할 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요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해야 되는 것, 음, 해야 되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게 뭘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리고 여기다 더욱더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세 가지에 대한 답변과 요 세 가지에 대한 나의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한번 적어 보면 음, 그냥 내 인생이 전체가 보일 거예요.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 그렇죠. 네. 안 해도 되는 것이 뭐고, 해야 하는 것이 뭐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난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첫 번째,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해도 되는 게 많죠, 이 세상에는. 그렇죠, 내가 그렇죠. 부자가 안 돼도 돼요. 그럼요. 내가 지금 연봉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 더 이상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음, 아니면 내가 몸짱이 되는데 몸짱이 안 돼도 돼요. 근데 해야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밥은 먹어야 돼요. 네, 똥은 싸야 돼요.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우리가 독소를 내보내지 않으면 우린 죽잖아요. 밥을 안 그렇죠. 먹으면 우린 죽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걷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세 개를 조금 연결해 보면 거기에서 상관관계가 보이고 거기서 내 과거도 보이지만 그게 데이터로 보이고 미래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직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동그라미 요 세 가지 동그라미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향후 10년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호주에 갔잖아요. 네네, 고전에 말레이시아도 있었지만 근데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호주에 갔을 때도 똑같이 처음에는 저는 경제를 저희 엄마가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갔으면 다른 유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유학생들을 보면 내가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댄서였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근데 네네, 댄스 했을 때 말레이시아 처음에 갔을 때 댄스 학원을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그냥 댄스 학원을 막연히 그렇게 찾아가는 거 길가에 막 걷는 거 이거 그때는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처에 댄스 학원부터 찾았거든요. 댄스 학원부터 음, 다녔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뭐 거기서 안무도 짜고 해서
뭐 그때 쌍둥이 타워가 있어요. 쿠알라룸푸르에. 그, 네네. 그 타워에서 실제로 우리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인도 영화도 나갔었고, 혼다 광고 뭐 그런 데도 촬영 나갔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할 수 있다고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 보면요. 해야 하는 것과 특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동그라미 작잖아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의 동그라미도 사실 해야 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해야 하는 것의 동그라미 큰 사람들이 보통 지루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아,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동그라미 큰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음, 안 해도 되는 어, 거를 많이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의 동그라미도 덩달아 커져요. 음, 제가 호주에 그렇구나. 갔을 때 안 해도 되는 게 첫 번째, 음, 내가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을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왜 말레이시아에서 배웠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왜냐면 걔네 다 나하고 한국말 하거나 중국말 하니까. 근데 내가 호주 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말레이시아 처음에 배우고 그다음 호주 갔단 말이야. 그때 공항에서 내렸을 때 브로커들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네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날라갔어요. 여기 그냥 부산으로 그냥 놀러 갈 때 우리가 보통 부산에 뭐 브로커 우리 마중하러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서 숙소도 다 잡고 걸어 다니고 뭐 말도 하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 23살에 생 모르는 땅에 저기 호주로 갔을 때 브로커가 안 나왔어요. 나 혼자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내가 헤맸단 말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안 아무리 해도 많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배웠어도.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 없다고 돈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많이 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도 내가 할머니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그 쓰레기 주는 할머니한테 호주머니에다가 내가 용돈을 4일씩 모아야 되는 용돈을 내가 그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또 그런 거 배웠다. 버스 같은 데 타면은 노인네 이렇게 올라오면 자리 양보해 주는 거. 그거 어렸을 때는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하고 하는데 요즘엔 그게 다 또 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는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클로징 잘하고 내가 판매를 잘하고 세일즈를 잘하고 내가 비즈니스 잘하는 거에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음,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여기서 핵심은 요 동그라미 세 개를 좀 안정적으로 아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음, 동그라미 안에 뭘 첨가해야 되냐면 똥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음, 제대로 된 시스템을 생각을 문화를 첨가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아, 해야만이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의미, 관점이 달라져요. 해야 하는 음, 것이 내가 지금 이미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을 아침에 깨워야죠. 밥 먹여야죠. 또 끝나면 또 가서 픽업해야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들한테 이게 개입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다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육아라고 하는 부분들. 네,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머리에 이런 어떤 좋은 문화, 다른 관점 이런 게 안 들어오고 내가 그냥 태어나서 뭐 좀 크다가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내 아이한테 그냥 마음 쓰고 싶은 그 마인드로 그냥 가잖아요? 음,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냐면 대다수의 시간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그쵸.
시간은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 여자는 뭐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게 늦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빨리 시집 갔으니까 나도 시집 가야 되고 남들이 빨리 장가 갔으니까 남들이 빨리 취직했으니까 그게 다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이 어때요?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안 해도 되는 거. 음, 중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음, 다행히 중학교 때 그 짓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니까 남들이 그제서야 안 해도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는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음, 예.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컨텐츠가 뭐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컨텐츠가 뭐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컨텐츠가 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달라지고, 그리고 과거에 오늘 이 순간 내가 잘 살고 있거나 오늘 이 순간 내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잘 돼도 내가 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내 나이의 과거, 그때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고객에게 전화를 이렇게 빨리 하고 선물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 해야만 하는 선에서 하지, 안 해도 되는 그 선까지 넘으면서 하지 않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막 이성관계에서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하지 않아요? 처음에 막 불타오를 때? 당연하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한참 지나면 어때요? 해야 하는 것만 하고 심지어 해야 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음, 분명 알지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네, 예. 비즈니스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 그게 전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나 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굳이 이걸까지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 내가 맨날 해야 하는 것, 그것만 하다 보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지루해지면 결국 내 인생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뭘까? 해야 하는 것이 뭘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특히 안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동그라미 커져요. 근데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음, 축소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축소되면 해야 하는 것만 남는데 그 안에 컨텐츠 모두가 잘못된 오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오류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음, 모두 다 오류예요. 제가 보면 제가 상담해 보거나 제가 뭐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보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할 수 예를 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 결혼식에 참석할 때 뭐 10만 원씩 부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네, 아니면 입금을 뭐 그냥 결혼식 안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음, 예. 근데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때 예를 들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예를 들면 남들이 10만 원 할 때 내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혼식에 뭐 특별한 그거를 내가 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한테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런 것들 다 뭐예요? 뭐야? 안 해도 되는 거를 이 사람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소송건 때문에 뭔가 어쨌든 돈이 막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총 가지고 있는 돈이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현금이. 그때 제가 반은 그냥 일단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어요. 음, 근데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내가 갚지 말라고 했거든요. 되게 감사해 어, 하더라고. 한참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음, 음, 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컨텐츠가 축적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뭔가 발견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 목소리는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음, 다시 되돌아오는데 제가 그 제 거를 먹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네, 컨텐츠를 싹 다 뭐 어쨌든 베껴가지고 책도 내고 뭐 어쨌든 자기끼리 뭐 해보고 저처럼 코칭 뭐 해본다 뭐 더 저렴하게 한다 아니면 공짜로 한다 이러면서
뭐 라인 이동도 하고 회사 이동도 하고 막 그렇게 유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원래는 내 새끼였을 때, 원래는 내 수강생이 내 제자였을 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터졌을 때 저의 어떤 수강생들이 분탕질을 했을 때 음, 예, 저희 수강생들을 데리고 뭔가 또 어쨌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엄청 열받는 이상으로 예, 거기까지 상상되더라고요. 왜 안 해도 되는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엔 또 상처가 또 그만큼 깊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이성 관계에서도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첫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걸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여자를 완전 안 믿게 되거나 남자도 그래요. 남자를 완전 안 믿게 되면 어쨌든 그런 어떤 경우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다 보면 그래서 연애도 좀 해보면 그런 것들 배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배우는 거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 현실에서 그 상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많은데 그게 왜 그럴까? 안 해도 되는 걸 그 나이에 안 해도 되는 걸 남들이 거의 평균 수준으로 해도 되는 거를 넘어서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음, 요 세 가지만 따지면 요 세 가지의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오늘의 경제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그냥 확실하지 않고 미래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내 지금 상황이 그냥 에너지가 나오고 딱 이 세 음, 가지 안에 있어요. 우리 뭐,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 세 가지를 저도 계속 깊이 있게 계속 반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집요하게 1, 2, 3 해가지고 짚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뭐 과거에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짓들 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막 떠오르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저도 되게 주먹국으로 많이 살고 그리고 그냥 오늘 아침에 그 영상에 보니까 대표님 그 박미양 상무님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오로지 그 돈만 쫓으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저의 삶에서 한번 녹여내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요즘 막 뭐, 챗 GPT가 나오고 막 AI 시대다 막 이렇게 난리들이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이렇게 아무리 뭐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AI 시대에 너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들을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AI 시대를 그냥 잊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왜요? AI 이 AI 시대라고 하고 지금 뉴스에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그게 그 사람들의 플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획인데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굳이 동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AI 시대 전에 일단 컴퓨터 시대가 왔고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내가 과연 인터넷과 컴퓨터와 이런 기회들을 잡았냐 이걸 되묻고 싶어요. 오히려. 음,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인터넷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웹사이트라고 있냐?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라도 네. 있어요? 없어요. 음, 그때 뭐 예전에는 뭐야, 그게. 이웃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싸이월드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뭐 자기 카페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 거는 있냐? 그거지. 근데 음, 요즘 소셜미디어 다 있어. 그 소셜미디어 다 있어. 자기 사진 올리고, 뭐 맛있는 음식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 이미 인터넷이 있는데,
그 거기에서 내가 뭐 성과를 봤냐 이거죠. 음, AI 시대에 오기 전에 지금 시대에서 일단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연결했나 이거죠. 그럼 인터넷 시대에 오기 전에, 컴퓨터 시대에 오기 전에, 스마트폰 시대에 오기 전에 우리는 그냥 핸드폰 하나가 있었어요. 예전에 LG 핸드폰, 뭐 초코폰이라든 뭐 예전에 뭐 LG도 엄청 그 핸드폰이 제일 잘 나갔을걸요? 아마?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LG 핸드폰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네. 근데 봐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스마트폰이 보편화가 안 됐을 때 그때 또 돈 번 사람 돈 벌었단 말이에요. 음, 자영업자들은 돈 그때가 더 아마 벌었을걸요? 그리고 예전에 진짜 인터넷도 없고 막 진짜 자영업하고 그 인터넷도 웬만한 사람들이 못했을 때도 돈 벌었던 사람 벌었고 그리고 실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 시대에 와가지고 AI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돈 벌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의 도구의 역할로 좀 더 편리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 본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봐야죠. 전화 한 음, 통을 우리가 명절에 뭐 자주 만나거나 뭐 그러지 자주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 바쁘다 하지 말고 잘 받아줘가지고 대화를 한다거나 대화라는 게 인터넷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전화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음, 고객하고 더 자주 전화하거나 음, 필요한 그리고 고객이 없으면 잠재 고객 만들기 위해서 뭐 인터넷에 보고 전화번호 있는 쪽에 콜드콜 다 해보거나 그렇지. 콜드콜 해가지고 매출을 따기 위해서 이게 상품이고 내가 이렇게 개런티 할 테니까 이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와 뭐 이렇게 결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거절 처리를 하면서 어쨌든 소통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돈벌이잖아요. 음, 매출을 올리고 돈 버는 행위고 그게 음, AI하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소셜 미디어하고 뭐가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음, 대신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 사람이 과연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블로그 들어가 보고 유튜브 들어가 보고 인스타를 들어가 보고 슬레드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들어가 봤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예를 들면 맨날 강아지 안고 사진 하나 찍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한다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이 사람 아예 흔적 찾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냥 이 사람이 유튜브나 찾아봤더니 우리 전문성이 그대로 녹아있고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고 거기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와닿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걸 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이 사람 안 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동그라미 우리 동그라미 접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우리 말이 공감이 안 돼. 우리가 그냥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굳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맨날 음, 사람들 돕는다고 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 돕기는 그냥 사람들이 나쁜 새끼들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사람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 볼 것 같아요? 그 좋은 음, 사람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관점을 너무 편향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난 사람을 믿지 않지만 사람 돕는 건 난 잘해요. 음, 사람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AI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AI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장하는 기업들이 주가라든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게 전문적으로 주식시장에 도움되거나 그래가지고 뉴스도 터져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주식에 AI 종목에다 넣거나 아니면 인터넷 종목에다 예전에 그런 인터넷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런 거품 회사들 되게 많았어요. 음, 그게 그냥 그 상장된 회사들이 하는 게임인데 거기에 우리 녹여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회사 상장시킬 것도 아니고. 음, 그런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다양한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난 근데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왜? 돈을 1년에 한 30억만 벌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1년에 30억 버는데 내가 법인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장시키고 수많은 어떤 또 의사결정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 고용하고 저런 사람 고용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가 뭐 저는 그렇게 확장하지 않아요. 왜?
한정된 자원 가지고 내 능력껏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안 되는 거, 해도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잘 창의력을 발휘하면 1년에 30억은커녕 그 이상도 벌 수 있어요. 심지어 음, 법인 회사 차리지 않고도, 음, 심지어 개인 사업자 차리지 않고도 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튜브 음. 하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심지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한 거래를 통해서 30억, 100억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데 확장만 하고, 음, 확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동종업계는 이렇게 한다던데. 아, 쟤네는 이런 마케팅 방식을 한다는데. 아, 저쪽 애들은 지금 이런 걸 판다고 하던데. 아, 음, 요즘에 또 AI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다단계 해봤을 때, 다단계 하는 애들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옆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소문이 그대로 돌면서 빨리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데, 막 그럼 그걸 꼭 또 해야 된대. 그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해보고 다 찝쩍거리는 거예요. 음. 아니, 본질은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게 뭔데요? 고객이 원하는 게 소통 능력이란 말이에요. 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건강이란 말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성취감이란 말이에요. 고객이 음, 원하는 게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건 뭐냐 이거지. 고객들이 제일 사실 난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통을 어떻게 하냐. 내가 보지 음, 못한 걸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문화를 형성시켰다고 해볼게요. 그 문화 음, 속에 들어가는데 안 해도 돼. 예를 들어 10배의 법칙이 하나의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찍는데 내가 하루에 막 유튜브를 열대 개씩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래요? 그럼 유튜브 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 난 이미 보험을 잘하고 있고, 난 이미 다단계에서 직급 짜고, 난 이미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유튜브를 하냐?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근데 안 해도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안 하는 거예요. 음,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어때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영업 초짜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 거를 드러내고 내 약점이든 내 장점이든 뭐 어쨌든 내 자체에 대한 약점이라 생각한 게 실제로 잠재 고객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었을 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거든. 그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는 약점이고 그걸 드러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약점들이 장점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으로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문이 이혼했어요. 아, 저 지금 결혼했는데 두 번째 결혼이에요. 이런 것들 다 약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혼한 사람 많아요. 이걸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많을까? 결혼한 첫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이혼하겠지. 결혼해서도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어때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컨텐츠가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안 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실제로 안 해도 되는 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음, 거를 또 계속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나쁜 것들. 그 나쁜 것들이 뭘까? 내가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에 나쁜 거는 자꾸 애들한테 개입하는 거예요. 들자면. 근데 그 어떤 음, 사람들은 그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것도 오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동그라미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그려봐라고 해도 다 각자 다를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에 대한 내면의 그 내가 그래서 자꾸 똥머리라고 얘기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똑똑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투자를 하고 많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막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영업이라든가 이런 영업하신 분들 많은 고객들 만나다 보면 인문학을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배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는 이거 아닌가. 그래서 AI, 인터넷, 뭔가 이런 반짝반짝이는 거 요즘 또 코인이다. 뭔가 요즘에 또 이렇다.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나한테 본질적으로 그럼 내 인간관계에 행복을 주는지. 음, 코인을 가더라도 10년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투자를 하면 10년 연속 계속 쌀 때는 좀 투자하고 오를 때는 현금화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인내하려면 뭐든지 다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 그럼요. 수입을 어디서 얻을 거냐 이거지. 자꾸 코인 자꾸 구호만 외치지 말고 코인 부자가 되기 위한 불쏘시개 뭐가 필요하잖아요. 석탄이 필요하든 뭐든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어디서 얻을 거냐? 코인은 투자 항목이고 부동산만 외치면 부동산 투자 항목이고 그 인간관계에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그렇죠. 안에서도 수평관계 끼리끼리 놀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마스터가 돼가지고 누군가한테 어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직 관계가 음, 될까요? 그게 다 아니요.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걸 보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음, 어때서, 내 나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자꾸 뭐 이게 다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코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도 되는 네,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자꾸 많은 걸 시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배운 게 많잖아요. 지금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코치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럴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면서 어때요? 안 해도 되는 게 뭐예요? 평소에 그, 지금 PCM 같은 교육에 투자해봤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이에 왜 이런 걸 투자해야 되나? 이렇잖아요. 음, 근데 투자했잖아요. 투자하고 나서 어때요? 안 해도 되는 거에서 우연히, 이 뭐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녹아들지 말고 미디어를 역으로 이용해야 되죠. 왜? 음, 누군가는 뉴스를 그런 AI고 뭐고 이거 내는데 걔네 상장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면 걔네는 어때요? 그날 밤에는 어때? 와인을 마시고 좋은 술을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열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상장 주주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주식을 팔든 아니면 아예 엑셋하고 나오든 걔네는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시나리오 있다는 것 좀 모르고 걔네는 늘 그렇게 끊임없이 좌파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어를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로비를 쓰든 어떻게 하든 그러면 거기에 어때요? 우르륵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어때요? 그거를 어때요? 사고 팔고 그걸 대화하고 홍보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음, 나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 지금 이 영상, 이 지금 우리 대화하는 거 AI라는 키워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AI는 내가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비는 하겠지. 언젠가는. 음, 내가 공급하지도 않는 걸 내가 지금 홍보해 주는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그걸 홍보하는 동시에 뭘 홍보할까요? 내가 지금? 우리의 본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살 이런 게 나는 해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이런 걸 믿지 마라. 음, 주제 파악을 하자. 할 수 있는 거를 음, 하자. 해야 하는 거를 하자. 해야 하는 건 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하자. 안 해도 되는 게 뭔데? 나 오늘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뭐 안 해도 되는 게 뭐고, 해야 하는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뭐,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챙기자. 음,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 이 세 가지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 머리가 아니야.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 그 머리가 아니라고. 챙길 수가 없다고.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인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놓쳤던 게 이런 거네. 근데 챙길 수는 없다고. 예. 왜? 똥머리들이니까. 음, 똥머리들이 이런 걸 시청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제 거를 시청할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영상을 시청할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그 똥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인지하게 그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일단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난 어렸을 때 음, 내가 똥머리라고 얘기했다면 난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14년이 아니라 나는 몇 년 만에 내 지금 결과를 난 이뤘을 것 같아. 음, 나한테 누군가 자극 준 사람이 필요한데 누군가 자극을 못 줘. 내가 이상한 걸 하면 오히려 걔네는 그걸 못하게 하지. 이상하게 하도록 나를 부추기지 못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딱 챙겨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를 챙겼으면 좋겠어요. 음, 그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정해줄게. 음. 그만 자신을 괴롭혔으면 좋겠어. 아, 항상 셀프 피드백 할 때는 긍정적인 셀프 피드백을 계속 장점을 끌어내야 돼. 음, 생각보다 내가 장점이 하나도 없어도 그 장점을 계속 끌어내다 보면 그 끌어내는 그 자체가 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 음, 장점을 그렇게 끌어내지 못하거든.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장점을 많이 끌어내잖아요. 사람들이 어이없어 웃을걸? 그럼 그게 어때요? 누군가한테 행복을 줘요. 장점을 음, 자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되고 돈이 되고 나중에는 행복을 주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고. 배우자도 더 나은 배우자 만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한 가지만 했는데. 이 한 음, 가지만 하면 힘이 생겨가지고 동기부여돼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해야 하는 것이 어때요? 원래는 1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해야 하는 걸 안 하고도 어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나를 괴롭히지 말고 셀프 피드백을 항상 긍정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음, 빚이 6억이 돼요. 10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피드백하는 게 뭐냐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뭔가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혼자 음, 조금 약간 불안할 때 그 불안함에 대한 요소를 가만히 뿌리를 들여다보면 뭐예요? 셀프 피드백을 어때?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음, 항상 셀프 피드백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게 트럼프 전략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네, 단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 좋고 나를 끊임없이 셀프 피드백하고 그걸 웬만하면 일기장에 쓰거나 슬레드 같은 데 쓰거나 음, 인스타 같은 데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걸 찍거나 지속해봐라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봐라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이 할 수 있는 게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거야말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이 할 수 있는 걸 이 하나를 정복했는데 내 인생이 다 달라져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 근데 나는 끌어당김 법칙으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의 배경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음, 왜 나는 나를 셀프 피드백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어느 향후 10년의 미래가 난 남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나는 진짜 믿었거든요. 음, 그리고 난 지금도 이미 다르다는 걸 난 이미 증명했어요, 내 스스로. 다른 내 대부분 내 동창이든 내 주변에 있는 그동안 내 배경에 있던 사람들하고 난 완전 다르게 산다는 건 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음, 웬만한 사람들보다 난 다르다는 게 이미 그리고 나는 되게 여유롭다는 게 나는 이미 왜 여유로울까? 많은 것들 증명된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난 돈 쓰는 걸 맨날 상상해요. 음, 돈 썼는데 돈 쓸수록 공격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겠다. 난 이거를 난 다 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벌면 돈을 쓰는데 대부분 사람들 쓰는 항목이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써야 되겠구나. 고용해야 되겠구나. 음,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고용을 어떻게 하면 1억씩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이상씩 쓸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마케팅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정리돼야 될 거야. 여러 가지 나 마케팅 분산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바뀔 수 있어요. 한 거래가 내가 원하는 돈 모두 다 끄집어 올 수 있어요. 한 거래가. 그 한 거래가 내 인생 완전 바뀔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정의 블랙스완. 음, 예. 그
걸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다? 내 셀프 피드백을 항상 내가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셀프 피드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봐봐요. 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 해법까지 줬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챙기지 못할 거라는 걸 나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00명이 넘는 수강생하고 소통해 보면요. 그 답이 나와요.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 왜 사람 통계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음, 이 통계잖아요. 당신의 생각이 뭐 당신이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너무 고착돼 있어. 너무 편향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코칭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음, 예. 자꾸 확장하잖아요. 그리고 네, 확장 안 하더라도 너무 좁은 틀에서 자꾸 깊게 파다 보니까 깊어질까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음, 똑같은 연봉을 번다고 해볼게요. 똑같은 의사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연봉을 버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절대 의사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의사인데 이 사람 딱 겉으로만 봐도 정말 의사 같게 생겼고 의사 같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연봉 본다고 실력이 누가 더 좋은지 알아요? 그 편견이 더 많은 사람이 실력이 더 좋아요. 의사 음,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연봉, 똑같은 의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할까? 그래서 어쨌든 내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있든 내 배경이 안 좋든 내 그동안에 뭐 빚을 졌든 뭐 어떤 그 다 상관없어. 지금은 이미 편견을 엄청 많이 쌓았을 거예요. 내 스스로도 쌓았지만 내 가족이 나에 대한 편견이 있고 내 고객들, 과거의 고객들 나에 대한 편견이 있고 온 세상이 그냥 나에 대해서 편견, 나를 죽이지 못해 난리야 그냥 온 세상이.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그 편견을 계속 가져가면서 내가 그 연봉을 유지하고 그 연봉을 올렸잖아요. 네, 당신은 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왜? 다른 사람은 운이 좋게 그 편견이 없이 그 연봉을 벌고 그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음, 내가 이미 편견이 많은 상태, 난 이미 똥머리고 이미 빚진 사람이고 이미 좆됐어 내 삶이. 이미 사람들이 신뢰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편견을 깨서 돈을 벌고 돈을 번다는 건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약속을 지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벌었는데 수많은 편견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음, 수많은 편견 속에 그 고통 속에서 어쨌든 내가 수많은 빚 엄청 어려운 이 삶, 예, 어려운 경제 엄청 시달리면서 이걸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만약 그거를 극복했다? 그 편견이 많은 사람, 딱 봐도 편견이 많아 보이는데 당신은 능력자인 거예요. 다른 억대원 봉자랑 당신이랑 다른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미 인생이 안 좋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제가 얘기한.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아직 뭐 그래도 애도 관계도 좋고 뭐 부부 관계도 좋고 이렇게 한다. 아, 그 정도는 그 정도 하면 아니면 좋죠. 그럼 그 정도 아니면 어때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 얘기는 음, 뭐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을 쳐도. 어, 켈리체 회장님 있잖아요. 엄청진급 성공했어. 근데 그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그 사람도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걷는 거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걸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뭔가 생각했겠죠. 근데 걸으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집에 혼자 구석에 박혀 있을 때 생각이 부정적일까요? 걸으면서 더 부정적일까요? 혼자 집에 약간, 박혀 있을 때 더 부정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걸었을 때 왜 그러면 덜 부정적이었을까? 그게 셀프 피드백인 거예요. 음, 셀프 피드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 나온 중에 끌어당기는 법칙을 가장 홍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100%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자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밑바탕은 됐겠지. 근데 그것 음, 때문이 온전히 그것 때문이라는 난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밑바탕은 됐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셀프 피드백을 어때요? 나를 그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봤자 구세주가 안 나와. 그럼 셀프 피드백은 어때요? 끊임없이 내 장점이 뭘까? 그 음, 장점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어때요? 교육에도 투자하고 책도 보고 코칭도 받고 내가 코칭하는 나의 노하우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나는 상대방을 절대 부정적으로 피드백을 초짜일수록 안 하려고 해요. 음, 예, 초짜일수록. 그 사람을 개인적인 피드백 절대 부정적으로 안 해요. 대신 뭘 하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줘요. 음,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현실을 내가 얘기할 때 당신 스스로가 너무 너무 힘들 거다. 그래서 PC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안 하면 PCM에서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음, 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에 이런 것도 떠드는 거는 결국은 대표님이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도구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너가 원하는 걸 보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미디어에 녹아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잖아.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똑바로 챙겨라. 네, 이거 하나 가지고도 너 진짜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세요. 네, 예. 아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어떤 수강생이 네,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뭐 제가 대표님의 제자다가 보니까 이제 대표님의 뭐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녹아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튜브를 찍으라고 했더니 유튜브를 찍는데 AI한테 물어봤다고 하길래 내가 그 뭐 챗 GPT인가 뭔가 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럴 때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도대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음,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뾰족하시네요. 음, 응, 이 세 가지만 오늘 지금 이거 세 가지만 깊게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늘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그런 말씀. 오늘 되게 와닿았는데 늘 들었지만 오늘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왜냐면 저도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수강생으로서 들었다면은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초보다가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많고 어떤 때 저도 두렵기도 해요. 음,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를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너 자신 그만 괴롭히고 너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게 오늘 팩트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 멋지세요. 그리고 저는 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했지. AI 시대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내가 또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음, 네. 어쨌든 감사해요, 대표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시간들 사실 이런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는 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도 그냥 뭐 예고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 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데 오늘 정말 제가 더 많이 받아갖고 가고 여태까지 그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